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세 번째 이야기,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7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 딴 때는 안 되고요.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 정의역의 원소 모든 원소가 하나씩 공역의 모든 원소에 하나씩 그리고 다 대응되고 있는 함수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함수 f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대응되고 있는 x에서 y로 대응되고 있는 거꾸로 방향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 y에다가 x를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오른쪽에 공역의 모든 원소가 다 대응되고 있으니까 거꾸로 대응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대응되고 있을 거예요. 각각의 모든 y에 대해서 1대1 대응은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x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에 대해서 거꾸로 x를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를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f의 역함수라는 것은 집합 y에서 집합 x로의 함수이고요. 이 역함수를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기를 우리가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기호를 쓰겠습니다. 읽을 때는 f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라 f 인버스 또는 the inverse function of f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f의 역함수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로 표시를 해보면 f라는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x 원소를 y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y는 fx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이야기를 했을 때 역함수라는 것은 그러면 뭐야? y를 x에 대응시키고 있으니까 x는 f 인버스 y, f 역함수 y라고 쓸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기호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왕에 보는 거 하나 더 써봅시다. 자, f 인버스 서클 f의 x라는 함수값을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뒤에 거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뒤에 거 먼저 fx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역함수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fx는 지금 대응되고 있는 x의 값이 f에 따라 대응되고 있는 x 값은 y니까 요 소개가 값이 무엇이 된다? 바로 y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fx가 y니까 f 인버스 y가 되는 걸 것이고요. 그 다음에 f 역함수는 거꾸로 보내는 거니까 y를 역함수 거꾸로 보내는 대응 관계를 이용하면 뭐가 된다? x라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x가 될 거예요. 결과 한번 볼까요? x라는 원소가 f 역함수와 f라는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대응을 따라가면 뭐가 된다? x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f 동글 f 역함수 이번에는 y라고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f 역함수가 뒤에 있는 함수가 먼저 계산되는 거니까 얘는 f 역함수 y를 대응시킨 다음에 다시 f에 따라 대응시키는 거니까 뒤에 y를 써야겠죠. 왜? 역함수를 따라 대응시키려면 출발하는 출발점은 y일 테니까. 그래서 y를 쓴 겁니다. 라고 하고. 자, 요거 f 인버스 f 역함수 y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f 역함수 y는 y가 역함수에 따라 대응되는 거니까 결과는 x겠죠. 그래서 요 속에 게 x니까 얘는 fx가 될 것이고요. fx는 뭐야? x를 f에 따라 대응시키는 거니까 결과가 뭐가 된다? y가 될 거예요. y라는 값이 될 겁니다. 쓰고 봤더니 뭐야? 지금 계산한 거 이거는 y를 y에 대응시키는 함수이다 라는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f 역함수 f나 f 역함수 합성 f나 f 합성 f의 역함수는 x를 x에 y를 y에 자기를 자기 자신에 대응시키는 함수이겠죠. 즉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f 역함수 동글 f라는 것은 f
동글 f 역함수라는 것은 자기를 자기 자신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항등 아이덴티티 펑션에 i를 씁니다. 바로 자기를 자기 자신에 대응시키는 함수다라는 의미로 두 함수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주어진 원소는 다르지만 대응 모양으로 따질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역함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역함수와 그 역함수의 성질을 정리해 봅니다. 함수가 f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f가 요거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함수일 때 1대1 대응일 때만 1대1 대응일 때 주어진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f라는 함수가 x를 y에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무엇에? 그렇죠? 역함수라는 친구는 y를 대응시켜서 결과가 x가 되는 함수라는 이야기예요. 대응하는 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f를 따라서 이렇게 대응되고 있다면 f 역함수는 y가 이렇게 x에 대응되는 함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요거 조금 아까 끝에 정리했던 거 f 역함수 f는 f 역함수 f 그리고 x를 대응하는 것은 f 역함수와 f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어.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응시키는 함수이므로 ix는 뭐가 된다? 바로 x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i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대응시키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함수를 분류했을 때 항등함수가 이런 거였죠. 그에 비해서 요거 f 동글 f 역함수 y는 f 동글 f 역함수도 항등함수라고 이야기했어요. 항등함수 똑같으니까 또 내놓고 이거는 y가 무엇에 대응된다? y 자기 자신에 대응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거야. 그럼 f 역함수는 그걸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라 그랬죠. 그럼 이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 역함수의 거꾸로 대응은 뭐겠어?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가 된다. 그래서 f 역함수의 역함수 x는 fx이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자신의 부정의 부정은 뭐가 된다? 긍정이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고 했을 때 역함수는 방향을 거꾸로 대응시키는 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역함수 내용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여기서 특별히 요거 강추합니다. 어려운 시험 문제 풀 때 푸는 요령 하나 기억해두면 아주 좋은 거. 요거 기억하세요? f 함수식 속에 있는 변수의 값하고 요 밖에 있는 값의 위치를 바꾸면 여기 f 속과 바깥을 바꾸면 주어진 함수는 무슨 함수로 뒤집어져? 역함수로 뒤집어준다. 요거 기억하면 어려운 문제, 역함수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 구별 잘 해두면 역함수 내용 졸업 문제 풀러가 봅시다. 먼저 간단한 보기 문제로 준비 운동을 합니다. f라는 함수가 그림으로 주어져 있네요. 좋아. 즉 f3의 값을 보면 3이 f를 따라가서 대응되고 있는 값 얼마? 4겠죠. 그러면 f 인버스 4, f 역함수 4는 뭐야? 4를 거꾸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뭐가 된다?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네. f 역함수 동글 f는 뭐가 된다 그랬어? 항등함수 i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2라는 원소가 i를 따라서 i는 항등함수입니다. 대응되고 있으면 결과가 뭐야? 2 자기 자신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f 동글 f 역함수는 항등함수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 만든다 그랬어. 자기 자신 만드는 함수 항등함수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i5가 되는 거고요. iu가 아니라 i5입니다. 자, 그래서 5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응시킨 거니까 결과는 5 끝.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 f 역함수의 역함수 f를 뒤집어가는 거를 다시 뒤집으면 뭐가 돼? f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다는 맞다, 기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f1이 되는 거고요. f1의 값은 나도 몰라. 그림에서 찾아야지. 1의 값은 6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6 이렇게 찾으면 함수, 역함수,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함수 모양 따라서 찾는 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볼까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에 이제 슬슬 fx가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3x-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여라. 첫 번째 문제, f 역함수 마이너스 4값을 계산을 하는데, 물론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함수 f를 알고 있으면 f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배웠죠. 그럴 때는 이걸 그렇게 역함수를 직접 계산해서 찾아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값을 a라고 둬보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f 속에 있는 값과 밖에 있는 값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주어진 함수에 뭐를 취하면 돼? 역함수를 취하면 돼.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라 그랬어? f라 그랬으니까 fa가 4가 되는, 아니 마이너스 4가 되는 a의 값을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4. 끝났다. 이건 산수지 뭐. 주어져 있는 식에서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fa는 3a-1, 3a-1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값을 구하면 되겠죠. 두고 이항하면 3a는 마이너스 3 양변에다 2를 더하면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포인트 요거예요. f 속의 값과 밖의 값을 바꿔라. 먼저 둬야겠구나, 찾아야 되는 걸. 그리고 바꾸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는 걸 이용하자 그랬어요. 문제 1번 완료. 2번 볼까요? 더 쉽네. f 역함수 동글 f 합성하라는 얘기네. f 역함수와 f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그랬는데 항등함수 i가 된다 그랬거든. 그것만을 기억하면 되죠. i-3. i라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응시키는 함수이므로 자기 자신 그냥 쓰면 돼요. 마이너스 3 끝. 똑같네. 3번.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라. 구할 필요 없어요. 합성하면 항등함수 i1이라는 이야기고 i라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거니까 속의 거 그냥 쓰면 돼. 끝. 그 다음 f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f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우와, 이게 제일 어렵다. 2의 값은 x자리에 2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2 곱하기 3에서 6-1에서 얼마가 된다? 5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학습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와 주어진 함수의 합성,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 역함수는 자, 이래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실질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던 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 역함수 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 요게 박스 쳐놓은 거 보이죠? 빨간색 예쁜색 박스, 요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것만 잘 기억해 두면 역함수 문제 식 계산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함수를 나타낼 때는 보통 정의역의 원소를 x, 치역의 원소를 y로 쓰죠. 그래서 y 콜 fx라고 쓰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어? x는 f 인버스 y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요? 역함수는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의역의 원소 x, 치역의 원소를 y로 쓰기 때문에 요거 정의역 y 자리에 x를 쓰고 x 자리에 y를 써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실제적으로 문제를 볼 때는 y는 f 인버스 x라고 써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쓰라는 얘기야. 그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한 이야기를 오히려 식으로 찾는 방법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y 콜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요 모양으로 써야 돼. x는 어쩌고의 꼴로 정리해야 돼. 그래요? 즉 그것을 뭐라고 쓰냐? x에 대해서 푼다.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x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래서 x는 f 역함수 y의 꼴로 쓰는 거예요. x는 얼마의 꼴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라스트 마지막으로 어떻게 x와 y를 어쩐다? 바꾼다. 이게 포인트예요. x와 y를 바꾸면 y는 fx 인버스 x f 역함수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y 콜 fx를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한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어떻게? x와 y를 바꾸어 쓴다. 이 두 단계에 의해서 계산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정의역의 원소를 x, 우리가 치역의 원소를 y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요게 역함수인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역함수. 근데 사실 생각해봐. x는 뭐라고 정리한 식 자체는 식이 바뀐 게 아니잖아. 식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와 주어진 식은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x, 치역의 원소를 y라고 바꾸는 작업까지 해야 바뀐 거꾸로 대응하는 그 규칙을 쓴 겁니다. 단계는 두 단계,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x와 y를 바꾼다 기억하면 됩니다. 예제 1번 딱 왔어.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함수가 y는 4x 플러스 3이 있을 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아까 두 단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다 이루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x는의 꼴로 정리를 한다. 자, 우변을 쓸게요. 그러면 x는의 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4x 플러스 3은 y라고 식을 쓸게요. 다시 좌변 우변을 바꿔서. 그래서 x는의 꼴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변에 3을 이항한다. 그래도 되고 양변에서 3을 뺀다. 그래도 되고. 그러면 4x는 y-3이라는 게 얻어지고요. x는의 꼴로 정리하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양변을 4로 약분하면 됩니다. 4로 나눕니다. x는 4분의 1 y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라스트 마지막으로 x와 y를 바꾸었으면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역함수의 모양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굳이 쓴다면 주어져 있는 식을 fx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f 역함수 x, f 인버스 x의 식이 된다는 이야기. 어렵지 않죠? 기억하세요. 역함수 구하기 첫 번째 x는의 꼴로 정리한다. 두 번째 x와 y를 바꾸어 쓴다. 그러면 역함수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2번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똑같은 방법이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 두 번째만 해볼게요. 역함수 구하기 두 번째로 갑니다. 곧바로. 자, y는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x는의 꼴로 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모아볼게요. x의 비호를 양수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3분의 1x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x는 이 꼴로 정리를 하려면 양변에다 3을 곱하면 되겠죠. 3, 3, 3 곱하면 1x가 될 테니까 3을 곱하니까 x는 마이너스 y에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y 3, 4는 얼마? 12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단계의 작업 x와 y를 어떻게 한다고? 바꾼다고. 바꿨으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우리가 구하던 역함수라는 이야기. 역함수가 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주어진 식을 fx라고 두고 금방 구한 식을 f 역함수 x라고 두면 더 잘 보이겠네. 별거 아니죠. 주어진 식 x는 꼴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x와 y를 바꾼다. 물론 어떤 문제집에서는 x, y를 먼저 바꾸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니고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하려면 x는 꼴로 쓰고 x와 y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세요. 결과는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 함수 f와 g의 역함수를 각각 f 인버스, f 역함수, g의 역함수라고 했을 때 g와 동글 f, f와 g를 합성한 다음에 전체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역함수 기호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면 g 역함수, f 역함수 되면서 합성하는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결과 아니죠. 그거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는 주의하자는 의미로 빨간색 별표 하나 증명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주어진 함수 네모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괄호 부분.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얘라는 이야기군.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렇죠. 괄호 부분과 이 바깥 부분을 모아서 합성해서 무엇이 나오면 된다? 그렇죠. 항등함수가 나오면 역함수라는 거 증명한 거예요. 달립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 증명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주어진 함수 G 동글 F 이거의 역함수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거의 역함수가 오른쪽 우변이니까 이거와 합성하기를 뒤에 거 합성하기를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 한 거 이것이 주어진 함수와 계산한 거 요거 함수한 거 합성을 한 것이 항등함수가 되면 뒤에 게 우변이 좌변의 역함수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요게 원리예요. 그다음 요걸 쓰고 봤더니 우리가 함수의 합성에서는 교환 순서를 바꾸는 거는 성립하지 않지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하느냐? 요 가운데 F와 F 역함수 부분을 먼저 따로 묶어서 계산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G 동글 F 동글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 자, 이것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합은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계산한 거예요. 오, 쓰고 봤더니 우리의 목표 가운데 거 왜 모았어? F와 F 역함수의 합성은 알죠? 뭐예요?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 동글 항등함수를 I라고 써왔죠. I 그 다음에 G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항등함수라는 것은 뭐였어? 항등함수라는 것은 자기를 자기 자신에게 대응시켜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 합성하나 마나 결과가 똑같아요. 합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하나 마나야 계산 하나 마나 항등함수는 그래서 없이 정리하면 바로 뭐가 됐다? G 동글 G의 역함수 남고요. G와 G의 역함수의 합성은 뭐가 된다 그랬어? 주어진 함수와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의 합성은 항등함수가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제일 중요한 성질이니까 자, 여기서 I는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항등함수. 그러면 우리의 목표 도달했네. 주어진 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했더니 뭐가 나왔어?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거는 우변에 계산한 함수가 주어진 함수에 뭐란 얘기야? 역함수란 이야기거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식으로 쓰면 G 동글 F의 전체 역함수는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가 된다라는 것이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은 이렇게 하자고. 역함수 기호가 각각 들어가면 뭔가 바뀌어야 될 텐데 바꿀 게 뭐밖에 없어? 순서밖에 없죠. 그래서 순서가 바뀐다. 요거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앞에서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F라는 함수는 주어져 있기를 fx는 3x-2, gx는 -x 플러스 2에 대해서 지금 g와 f, g 동글 f, f와 g를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구한 거하고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 한 거하고 비교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가기 위해서는 G 동글 F가 필요하네요. 그죠? G와 F를 합성해야겠다. 아, 이거 되게 산수만 복잡합니다. 자, G 동글 F 쓰고 나면 식이 안 보여. 식이 보이려면 뒤에 뭘 집어넣어야 돼? X라는 변수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X 대입하면 돼.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먼저? 가까운 거 먼저 fx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G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식은 이렇게 되고요. 식 계산해 보자. fx는 주어져 있기를 3x-2라고 주어져 있네요. 3x-2를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g에 3x-2. 자, 그러면 요거는 또 gx에서 x자리에 3x-2를 대입하는 거니까 gx에서 x자리에 3x-2를 대입하는 거니까 요거 3x-2를 x자리에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바로 마이너스 3x-2 그리고 플러스 2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하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좌변은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역함수를 구하려면 y라고 둬야 구해줍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역함수 구하는 거 어떻게? x에 대해서 정리한다.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플러스 3x. 좌변에 있는 y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 양변을 3으로 약분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4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x와 y를 바꾸었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는 좌변의 결과였죠. 좌변이 아니라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찾고 있는 G 동글 F의 전체 역함수 X라는 식을 찾은 겁니다. 자, 이게 왼쪽에 있는 식의 결과예요. 밑줄이나 그어놓고 요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건 요거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 계산하려면 더 귀찮아졌네. F의 역함수도 구해야 되고 G의 역함수도 구한 다음에 합성을 해야 돼요. 복잡하죠? 달려봅시다. 먼저 F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y라고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x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마이너스 2만 이항하면 된다. 마이너스 2만 이항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3x는 y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을 3으로 약분하면 x는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2가 되네요. 다 했다. 라스트 마지막의 작업 x와 y를 바꾸어 쓴다.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돼요. 이것이 바로 f의 역함수입니다. f 역함수 인지하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g의 역함수 구하겠습니다. g의 역함수 구하려면 역시 y라고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얘를 y라고 두고 자 x를 두고 x는 얼마의 꼴로 정렬하려니까 마이너스 x를 이항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는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해버리면 그걸 먼저 쓸게요. 플러스 x가 되고 그러면 우변의 y가 좌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된답니다. 요건 다행히 좀 더 산수가 빠르겠네. x는 얘네 꼴로 한 방에 나오니까. 마지막 단계 작업 x와 y를 바꾼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요. 이것이 바로 g의 역함수입니다. g의 역함수 x.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식을 보려면 뒤에다 뭘 써? x를 쓰면 된다며. 자, 요거는 g 역함수 구하고 x 구하고 그 결과를 f 역함수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자 먼저 g 역함수부터 한번 볼까요? g 역함수 아까 구해놨잖아. 여기에 g 역함수 자리에 요 값을 슝 집어넣으면 얘는 f 역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이제는 f 역함수에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구하래. f 역함수는 여기 구해놨잖아. 그래요. 거기서 x 자리에만 대입을 하면 되네요. x자리에 숑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는 3분의 1의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플러스 3분의 2가 더 있네요. 자 라스트 마지막으로 산수만 하면 3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x에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 그리고 산수 정리하면 3분의 1에 2 곱하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하니까 3분의 4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해 봤더니 어때? 아까 앞에 하고 결과가 똑같죠? 결과가 똑같으니까 두 개는 같은 거이다. 요거 그대로 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밑에 파란색으로 그냥 쓸게요. 따라서 바로 G 동글 F의 전체 역함수를 한 것은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가 성립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살펴본 것입니다. 성립한다는 일반적인 증명은 앞에서 한 게
일반적인 증명이고요. 지금은 얘만 살펴본 겁니다. 찬찬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문제 3번입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은 G 동글 fx가 3x-5라고 주어져 있어요.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야? G와 F와 G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뭐 찾느냐?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 3의 값을 계산하라 그러는데, 자, 요거는 시킨 대로 이게 뭐가 달라요, 선생님? 그냥 하면 되죠. 그냥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F 역함수도 구하고요. G 역함수도 구하고요. 그리고 3을 대입한 값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역함수 2번 구해야 돼요. 그거보다 요 식의 모양을 바꿀 거를 생각한다면, 저기 밑줄 긋고 좀 바꿔볼게요, 모양이. 자, 여기 지금 식에서부터 요 식에서부터 우리가 요거를 역함수를 밖으로 끄집어내봐. 끄집어내면 순서가 바뀐다 그랬죠. G 동글 F가 되고 전체의 역함수가 될 거야. 그리고 3의 값을 구하면 3의 값을 구한다고 이렇게 표시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G 동글 fx는 주어져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함수의 역함수를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까? 이게 헐 산수가 빠르게 계산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걸 생각하라는 문제예요. 자, 갑니다. 요거 역함수 구하면 돼요. y라고 두고 구하면 되죠. 갑니다. y라고 두고 역함수를 구하면 x에 대해서 정리한다. 3x-5를 이항하면 y 플러스 5가 될 것이고요. x 앞의 계수 3으로 약분을 하면 x는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5. 라스트 마지막의 작업. x와 y를 어쩐다? 바꾼다. 바꾸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5. 이것이 뭐냐면 바로 G 동글 F의 x 구한 거의 전체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 됩니까? G 동글 F의 역함수 x가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놓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으려는 건 뭐야? G 동글 F의 역함수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3을 대입하면 돼요. 뭐 자리에? 바로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끝난 거예요. 훨씬 쉽지 않아요? 각각 역함수 구하는 것보다.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5. 3 곱해주면 3, 5 더하면 8. 따라서 답은 얼마? 3분의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산수 계산이 취미인 친구는 F 역함수 구하고 G 역함수 구하고, 그래서 G 역함수 3, 그 결과를 F 역함수 어쩌고 대입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또 역함수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관계. 자,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구했냐 하면 y는 의 꼴로 정의되어 있는 식을 x는 의 꼴로 하고,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한 작업은 아무것도 그래프상에서 다른 점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뭐 했냐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 x와 y를 바꾸어 쓴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프의 특성이야. y꼴 fx와 y꼴 f 역함수 x는 x와 y를 바꾸었다? 기억납니까? 자, 2,1이라는 점이 있는데 요거 기억하면 제일 쉬워요. 대칭 이런 거 할 때는 2,1을 x와 y를 바꾸었으면 어디야? 1,2가 되죠. 그죠? 1,2와 2,1 x와 y를 바꾸면 뭐가 된다?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물론 역함수 주어져 있는 거 1번 볼까요? y는 2x-3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렸습니다. y절편이 얼마이고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기울기가 2x라는 것은 y는 x보다 더 급하게 올라가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x절편을 찾아보면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3이 이항되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3이 x절편인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렇게 말고 조금 아까 배웠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자, 일부러 x절편, y절편을 찾아두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역함수는 x절편이 y절편이 돼요. 여기 x절편.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x절편이 3분의 2인 걸 찾았죠?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느냐? y절편이 그대로 올라가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 y축에 3분의 2라는 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주어져 있는 거 y절편, y는 마이너스 3 있죠? 요게 그대로 x절편으로 가면 됩니다. 대충 정확하게 찍으면 한 요쯤 되려나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직선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여기 좀 삐뚤어졌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렇게 생긴 직선. 더구나 공통점은 뭐냐면 교점이 여기 y는 x라는 요 직선상에서 만나는 요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x절편이 역함수에서는 y절편이 되고 y절편이 x절편이 되는 요 파란 직선이 요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얘를 fx라고 둘게요. 이게 y 콜 fx의 그래프라면 지금 파란 직선이 바로 뭐냐면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그렸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두 번째 거 별거 아니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x절편 y절편 찾아보자. y절편 x자리에 0 대입하면 y절편 1인 거 찾았고요. 점 찍어뒀습니다. x절편 y자리에 0 대입하면 플러스 3분의 1 x는 1이니까 x는 3인 거 찾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 그래프 아주 쉬워. 자, 지금 여기 y절편이었던 0,1, 1이라는 점이 여기 x절편으로 가면 돼요. 1, 그죠? 1,0으로 가면 되고 여기에 있는 3,0, 3, 요거는 0,3, 여기 3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점을 부드럽게 이으면 이거 별로 안 이쁘네 이거 큰일 났네. 여기 이으면 여기 1이라고 합시다. 좀 떨어졌지만 요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거 y는 gx라고 할까요? y는 gx의 그래프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파랗게 그린 게 y는 g 역함수 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교점은 여기 y는 x 위에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것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성질이네요.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종종 쓰이는 성질이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역함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을 되짚어보면 어떨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 기억나죠?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